교수님 이번에는 뭐 미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1월에 미국 비농업 일자리가 50만 개가 넘게 증가를 해서 예. 상당히 시장에 쇼크를 줬어요. 예. 뭐 금리 계속 오른다. 뭐 우리 환율도 갑자기 막 올라가고. 예. 근데 이게 51만 7천 개인데 정확하게 이게 어떤 수준입니까, 이 정도면? 예, 우선 예상보다는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예, 전문가들 컨센서스가 한 18만 8천 개였어요. 예. 예, 전문가들이 제일 많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전망한 사람이 한 30만 개였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51만 7천 개나 늘어났죠. 예, 그러면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주로 서비스에서 고용을 많이 창출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소비 보면은 내구재, 준내구재, 서비스 소비 이런 식으로 나눠지거든요. 이제 내구재 소비는 한 12%, 내구재 소비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예. 근데 준내구재 소비가 23% 차지하고 있고요. 그럼 나머지가 서비스 소비가 65%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 서비스 소비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이 서비스업 쪽에서 고용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창출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고용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예,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그래서 달러 가치도 떨어지고 다시 오르고 예, 그다음에 미국 금리도 떨어졌다가 다시 시장 금리, 국제 수익률도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 고용 증가 이거는 일시적일 것 같습니다. 더구나 그게 이제 일시적일 거라고 보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 1월 달에는 물론 이제 뭐 레저 뭐 이런 서비스 업자리, 예. 서비스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지만 뭐 공무원 채용도 좀 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업했던 뭐 교사들도 다시 일자리로 들어오고 이제 그런 지속될 수 없는 일시적인 그런 요인들이 많이 반영이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계속되지는 않을 거다 그러는데 교수님도 뭐 계속되지 않을 거라는 말씀하시네요. 1월은 뭐 그런 일시적 요인이 반영됐고요. 예, 문제는 이제 고용을 판단할 때 소비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예. 예, 사실 저 미국 GDP 중에서 작년 기준으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1%거든요. 예. 예, 그런데 작년에 미국 경제가 2.1% 성장했는데요. 소비의 성장 기여도가 무려 1.9%포인트입니다. 거의 대부분이군요. 그렇죠. 작년에는 특히나 기여도가 높았네요. 예. 그래서 소비가 증가하지 않았다면 미국 경제 성장률이 2.1이 아니라 0.2%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최근에 그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0.5%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예. 거의 0%에 근접하고 마이너스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노무라 같은 이런 거 금융회사들 뭐 이런 회사들은 미국 경제가 올해 마이너스 성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거는 소비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비 관련 지표를 계속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소비가 계속 증가할 수 있으니까 그 요인을 하나하나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만약에 계속 증가할 수 없다면 예. 결국은 뭐 금리 인하, 이제 상승 요인은 없어지는 거니까. 예. 근데 과연 그 소비가 증가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제가 일일이 따져보면은 소비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은 낮아요. 우선 미국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예. 예, 작년에 미국 소비자 물가가 8% 올랐어요. 근데 임금 상승률은 5%대거든요. 마이너스 3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과 1인당 개인 가처분 소득, 실질 가처분 소득 보니까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물가가 오른 만큼 임금이 덜 올랐다는 것이죠. 예. 예, 그다음에 미국 가계저축률이 작년 평균이 연평균 3.3%예요. 예, 지난 2000년 이후로 장기 평균이 6.7%거든요. 예, 장기 평균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되고요. 이 3.3%가 언제적 수준이냐면은 2005년에 2.9%였습니다. 네. 2005년 이후로 가계저축률이 가장 낮다는 것이죠. 이 가계저축률이 낮다는 것은 미국 사람들이 그동안 자기가 번 돈 또 2021년 3월 달에는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소득이 높은 사람 아닌 한 1인당 그 $1,400씩 그냥 줬거든요, 정부가. 예, 그런 돈을 거의 다 써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제 저축률이 낮으니까 소비를 줄이든지 아니면은 소득을 더 올리기 위해서 일자리를 더 찾아 나서야 된다는 거죠. 그럼 실업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역의 부여 효과라고 있어요. 이 역의 부여 효과는 그런 뭐냐면 우리가 집값이 오르고 주가가 오르면 우리가 부가 늘어나가지고 좀 쓰죠. 네, 쓰죠. 예, 그런데 작년 그 미국 S&P 500 주가 지수가 한 19% 정도 떨어져 버렸거든요. 19%.
예, 그러니까 미국 가계 자산 중에서 금융 자산이 한 10조 달러 줄어들어 버렸어요. 예. 예, 그리고 작년 6월부터 이제 집값도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뭐 부동산도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미국 가계 부가 줄어드니까 아마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FOMC 그 발표문 보면은 이제 그 금리 인상의 시차 효과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문구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예, 제가 그 분석해 보니까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을 때 시차 효과가 한 12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네. 우리가 그 당장 소비 계획을 세웠는데 금리가 오른다고 해가지고 소비 줄일 수는 없죠. 예, 계획된 소비는 계속 해야 되는데요. 금리가 계속 오르면은 내가 언제 소비를 줄여야 되겠다. 이런 계획대로 그 소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 시차 효과가 12개월 시차를 두고 가장 많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 12개월 시점이 올해 따지면 언제입니까? 그렇죠. 작년 3월부터 미국이 금리를 올렸으니까요. 올 2분기부터 소비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날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뭐 조금 더 블룸버그 컨센서스보다 비관적입니다만은 2분기, 3분기에 소비가 감소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도 1월 그 고용 통계를 보고 참 판단하기 어렵다. 예, 그러면서도 서든 스톱이 올 수가 있다. 지금 기업들이 고용을 많이 늘려놓고 그 다음에 생산도 늘리고 있는데 갑자기 소비가 안 되면은 야, 이 기업들이 내가 너무 많은 사람을 뽑았구나.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생산하고 있구나. 갑자기 생산도 줄이고 고용도 줄여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레리 서머스가 서든 스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뭐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빠르면 2분기, 늦어도 3분기. 예. 그러면은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 매출이 줄어들고 미국 기업들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미국 고용은 정말 탄력적이에요. 얼마나 탄력적이냐면요. 2020년 코로나 때문에 3, 4월 두 달 사이에 미국 기업들이 일자리를 2,200만 개 줄여버립니다. 예. 그 2,200만 개 의미가 뭐냐면은 그 이전에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를 단 두 달 사이에 줄여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소비가 줄어들면은 기업 매출액이 줄어들고 기업이 그동안 너무 많은 고용을 했구나. 갑자기 일자리를 줄여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연 미국 소비자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다른 무슨 지표보다도 뭐 소비 심리, 그 다음에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 뭐 이런 지표, 올 데이터를 잘 관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뭐 그 고용지수 발표할 때 보니까 뭐 당연한 거겠습니다만 어쨌든 일시적으로 고용이 늘었으니까 미국 실업률이 뭐 몇십 년 만에 뭐 최저치라고 하더라고요. 예, 3.4%. 그게 54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예, 그만큼 현재 미국 고용 상태가 좋다 그러는데요. 이 고용률뿐만 아니라 이 실업률도 소비 심리 지수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예, 그런데 실업률이 54년 말에 3.4%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거는 더 이상 떨어질 여지는 없고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소비 심리도 실업률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요. 특히 그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심리 지수는 실업률하고 거의 같은 방향이에요. 예. 당연하죠. 뭐 실업률이 떨어지면은 뭐 내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니까 소비 심리가 개선될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54년 만에 실업률이 최저치라는 것은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지기 힘들고 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아까 저 미국 가계저축률이 작년 3.3%로 뭐 2005년 2.9%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과거 평균보다 절반 수준이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저축률이 낮으면은 쓸 돈이 없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일하러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찾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실업률이 오르고 소비 심리 지수는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아마 이게 뭐 당장 나타나는 것보다는요. 예, 저는 뭐 6, 7월 가면서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업률 따질 때 사실은 부모가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의 숫자인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 막 돈 나눠준 그 효과도 다 떨어지고. 예. 그래서 이제 가게 주머니 사정이 별로 좋지 않고. 예. 아,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겠다 하면 이제 이 분모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일터로 복귀하겠다고 마음 바꾸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결국은 이게 사실은 실업률이 좀 높아지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실업률이 그러니까 분모하고 실업자가 올라가는 거죠. 이 실업자라는 게 일주일에 우리나라 미국이나 국제 노동기구에서요.
일주일에 1시간만 임금을 받고 일해도 그 실업자거든요. 예. 그런데 그동안 미국 사람들이 돈이 있으니까 일을 안 했죠.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미국 가서 한 분이 국내 모 단체에서 갔는데요. 뭐 행사 때문에 한 10여 명 넘게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음식점에 가니까요. 점심을 못 해주겠다는 거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서비스 할 사람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분한테 왜 그 미국 사람들이 일자리를 이렇게 안 찾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뭐 두 가지로 뭐 대답하더라고요. 우선은 그동안 쓸 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정말 100만 명 이상이 죽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냥 직장에 다니면서 죽자 사자, 돈 벌어가지고 쓰지 말자. 그 다음에 적당한 돈이 있으면 그냥 쓰고 살자. 너무 고생할 필요 없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대요. 그런데 이제 저축률이 뭐 3.3% 많이 낮아졌으니까 쓸 돈이 없어지니까 일하러 나와야 되죠. 미국 고용지표가 일시적으로 너무 좋게 나오니까 좀 성급한 거 아닌가 싶긴 한데 JP모건 같은 데서는 야, 미국 경제 이제 뭐 소프트 랜딩 연착륙도 아니고 하드 랜딩 경착륙도 아니고 야, 이거 착륙 안 하는 거 아니냐? 노 랜딩 아니냐? 이런 전망을 내놨던데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가능성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1월 고용지표가 좋은데 그런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근데 뭐 하드 랜딩, 소프트 랜딩, 로우 랜딩 이거는 교과서에 없는 이야기인데요. 예. 이게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은 미국 잠재 지표는 시간이 갈수록 장기적으로 성장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지표는 잠재 지표 2로 갔다 밑으로 갔다 하는데요. 실제 지표가 잠재 지표 2에 있을 때는 수요가 공급보다 높으니까 인플레 압력이 나타나는데요. 그러면은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정부는 재정을 긴축하죠. 그래서 그런 긴축 영향으로 실제 지표가 잠재 지표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이걸 경착륙이라고 그래요. 하드랜딩. 그다음에 실제 지표가 잠재 지표 접근했다가 우리가 비행기가 공항에 할 줄에 착륙했다가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실제 지표가 잠재 지표 접근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소프트 랜딩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로우 랜딩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실제 지표가 잠재 지표 위에 있는데 계속 잠재 지표 위로 이런 걸 로우 랜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작년 4분기 기준으로 보면은요. 미국 실제 GDP가 물론 실제 GDP, 잠재 GDP를 누가 추정하냐 그에 따라 다른데요. 미 의회가 추정한 것 따르면은 실제 GDP가 잠재 GDP 0.5% 밑에 있어요, 지금. 지금도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블룸버그 컨센서스로 올해 미국 경제가 0.5% 성장하면요.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2%나 떨어져요. 이미 지하실에 있는데 이제 지하 2층으로 가버리겠군요. 그렇죠. 이게 하드랜딩이죠. 그래서 최근에 그 고용지표가 워낙 좋게 나와가지고 또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마 2분기 후반, 3분기 가면요. 또 제가 보기에는 하드랜딩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 고용지표 발표되고 나서 이 원달러 환율이 올랐잖아요. 일시적인 걸로 보시는 거죠? 네, 저는 뭐 일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고용지표가 좋으니까 당초에는 뭐 3월 FOMC 이제 거기서 한 5%까지 금리 0.25% 올리면 5%가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 올리고 미국이 더 이상 안 올릴 것이다. 이런 거 시장 기대가 많았었죠. 그런데 1월 고용이 예상보다 훨씬 더 좋으니까 3월에도 올리고 또 금리를 더 올릴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작용하면서 달러 가치가 오르고 미국 국제 수익률로 올랐는데요. 그런데 그 달러 가치 우리가 달러 지수로 하면은 작년 10월 달에 거의 114까지 갔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102까지 떨어졌고 지금 올라봤자 103, 뭐 여기서 105까지는 올라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러 가치는 저는 114에서 이미 정점을 치고 하락하는 과정이다. 그거는 미 달러 가치가 아직도 과대평가되어 있고 미국의 대내 불균형이 워낙 심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는 이미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데 하락 추세에서 일시적인 반등이다. 그다음에 미 10년 국채 수익률도 뭐 4.2%가 올랐다가 3.5% 떨어졌다가 지금 3.7% 약간 올랐는데요. 뭐 저 국채 수익률도 4.2%가 정점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그동안 달러 가치 떨어지고 10년 국채 수익률이 떨어졌는데요. 이 애한 시장이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달러 가치가
달러 지수가 114에서 102까지 떨어졌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은 미국이 조만간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외환시장 그렇게 기대한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4.75, 5% 금리 하에서 견딜 수가 없을 것이다. 외환시장은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10년 국채 수익률에는 미래 경제 성장, 미래 물가 상승이 떨어져 있는데 어떻든 4.2에서 3.5%까지 떨어졌다는 건 앞으로 경제 성장 혹은 물가 상승이 낮아질 것이다. 시장하고 연준 위원들하고 지금 경기에 대한 판단이 많이 다른데요. 그런데 저는 2분기, 3분기 가면서 소비가 줄어들면서 고용도 줄어들면서 결국은 시장이 옳았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달러 인덱스가 100에서 105면은 원달러 환율은 대략 레인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뭐 1250원에서 1300원까지 갈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지금 뭐 1270원 좀 넘었으니까요. 뭐 여기서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뭐 원달러 환율도 1440원에서 이미 정점을 찍고 하락 과정에서 지금 잠깐 반등이다. 저는 뭐 2분기에는요 1200원 밑으로 떨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가 지금 외환시장 빗장 좀 많이 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 자산시장 뭐 또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저는 외국인 자금 더 유입되는 효과가 있으리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뭐 MSCI 이런 데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좀 편입의 가장 장애 요인이 외환시장이 일정 시간만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원래 요구한 것은 하루 종일 외환시장 열게 해라. 그렇게 요구했는데 우리가 영국 시간에 맞춰가지고 새벽 2시까지 허용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우리나라 외환시장, 금융시장의 선진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거 조치들이 나오고 있다. 물론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라 아마 내년 7월부터 될 텐데요. 뭐 이런 계획들이 우리 정부 계획들이 나오면은 MSCI도 우리를 선진시장에 편입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머징 마켓에 그래서 우리 지금 비중이 MSCI 기준으로 하면 19% 정도 되더라고요. 중국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요. 그러면은 신흥시장 뭐 들어왔던 자금들 빠져나갈 텐데요. 우리가 선신시장에 편입되면은 우리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예요. 아마 선진시장 편입되면은 뭐 1%, 2%는 우리나라로 배분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머징 마켓 19%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러면서 오히려 외국인 자금이 더 들어올 수가 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사실 우리 주식 많이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한때가 32%까지 가지고 있었는데요. 뭐 작년 말에 26%. 그런데 바로 최근에 그 금융감독원에서 1월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작년 말 26에서 올 1월 보니까 26.9%로 조금 올랐네요. 조금 올랐더라고요. 근데 32%에 비해서 지금 많이 낮아진 수준이라는 거죠. 교수님, 근데 이게 이제 뭐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좀 걱정되는 부분은 또 뭐가 있습니까? 외환시장 개방이. 외국인들이 돈이 이제 많이 들어왔다가 언제 또 한국 경제가 나빠지면 많이 빠져나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많이 흔들리게 되나요? 좀 흔들릴 변동성은 커질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면요.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하거나 달러 가치가 오르면 우리 돈 가치가 제일 많이 떨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우리 GDP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5% 정도 되거든요. 실질 GDP 기준입니다만. 한국 경제가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나빠지면 한국 경제가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들어왔던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 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아마 환율 변동폭은 크기는 클 텐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뭐 우리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무역수지 적자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경상수지는 계속 흑자를 나고 있거든요. 뭐 작년에 우리 경상수지 흑자가 298억 달러로 그 전에보다 3분의 1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무역수지는 적자 나도 우리 경상수지가 흑자 나는 이유는요. 우리가 98년 외환위기 이후에부터 저축률이 투자율보다 높아지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조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 났는데요. 우리가 그 돈 가지고 해외 직접 투자를 하고 8천억 달러 이상을 해외 주식 채권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주식 채권 샀으니까 주식 샀으니까 배당금이 계속 들어오죠. 해외 채권 샀으니까 특히 미국 채권 샀으니까 이자가 계속 들어오죠. 이게 연간 200억 달러가 넘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는
경상수지가 구조적 적자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요. 무역수지보다는 경상수지는 무역수지 플러스 다 포함한 거니까 네. 경상수지 적자라는 것은 달러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자, 이제 뭐 마무리할 때 됐습니다만은 교수님 이제 말씀 들어보면 올해 미국 주가에 뭐 그렇게 후한 점수 주시는 것 같지는 않고, 자, 이 시장에서 보면은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이 거의 뭐 종착역에 다다르지 않았냐. 예. 그러면 낙폭이 컸던 성장주가 한번 좀 기회가 오지 않겠냐. 예.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또 그 투자한 분이 많이 계시고 하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금리가 떨어지면은 뭐 기술주 같은 성장주들이 많이 올라가죠. 예, 그래서 올해 보면은 나스닥 지수가 우리 코스닥 지수하고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예. 이거는 그 금리 하락 기대에 영향이 작용한 거로 보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하반기 들어가지고는 제가 좀 주가가 조정을 보일 것이다. 미국 주가나 우리나라 주가나 조정을 보일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예, 주가를 결정하는 게 금리하고 기업 이익 증가율이에요. 예. 금리는 떨어지지만은 기업 이익 증가율이 소비가 감소하면서 더 많이 떨어져 버릴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하반기는 좀 주가가 미국 주가나 우리 주가나 조정을 보일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조정을 보일 때 미국 주가가 우리 주가보다 조정폭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명목 GDP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로 판단해 보면 우리 주가는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는데 미국 주가는 아직도 가대평가 영역에 있다는 겁니다. 예, 버핏 지수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 다음에 저는 그 미국 가계 그 주식 비중도 보는데 미국 가계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한때 54%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예, 그런데 작년 그 4분기 통계는 아직 발표 안 됐습니다만은 3분기 보니까 50%까지 낮아졌어요. 54%, 50% 낮아니까 많이 떨어졌는데요. 네. 예, 장기 평균이 43%거든요. 아직도 더 떨어져야 되는. 아직도 예, 미국 가계가 주식을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다. 예. 그래서 뭐 3분기에는 아마 우리 주가도 미국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예, 조정을 예,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